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9월 9일 조성주 인사수석을 내정했을 때부터 얘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다라고 했어요. 100일간 대통령실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내부적 판단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더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세한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제 나온 겁니다. 다만 그때는 인사검증 실패를 좀 보완하려는 조치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이 컸고요. 네. 그 내용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왔던 김남준, 김현지, 윤기천 등 뭐 성남 라인의 순차적인 이동이 있어서 더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남 라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였던 인사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모습,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 옮긴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이나 보고서를 챙기는 수족과 같은 존재예요. 네. 지금 대통령실 구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사무실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이고 대통령 휴가 갈 때도 수행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산림과 직원 인사를 맡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산림을 맡다가 좀 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차측근들이 있어야 할 곳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서 대통령과 줄곧 함께 해왔고요. 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98년부터 그러니까 시민 모임을 할 때부터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직이 변경된 거긴 하지만 요런 그 요직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요구에 좀 걸렸던 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 이제 국회에서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좀 공방을 하던 중이라서 네. 혹시 뭐 국감을 출석하는 걸 피하려고 이렇게 보직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비서관 국감 출석 회피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바로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지적,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국힘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네. 총무비서관은 92년부터 국감에 다 나왔는데 부속실장은 대통령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래를 이유로 그동안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보고 국감에 나와라. 총무비서가 안 나온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속실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어제 얘기하기로는 김 부속실장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보직에 상관없이 국회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저도 김 실장이 국회에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만사형통이라는 어떤 그 실세라는 논란만 더 강해졌거든요. 네. 참모라면 어떤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뭐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건 또 국회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뭐 의결이 있을지, 뭐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이 있을지 이거 뭐 봐야 되는 것이고 운영위가 있을 때 또 어떻게 나올 명단을 여야가 합의하는지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배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나가서 있는 대통령실 가서 있는 가운데 옆에 이제 배석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갔으면 그럼 대변인 체제가 김남준, 강유정 이게 공동 대변인 체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앞서 말했지만 성남시 대변인도 했고요. 네. 경기도 언론비서관도 했고 선대본 대변인도 했고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면서 대통령의 입으로 오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사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유전 대변인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좀 논란을 겪어서 대통령실에서 공보 라인을 보강한다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을 돌이켜보면 강유정 대변인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워낙 일정도 많았고요. 그렇죠. 브리핑할 내용도 많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 모두 경험한 한 기자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4배 정도 좀 일이 많고요. 어, 윤석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도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대변인 홀로 커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 체제가 남녀 공동 대변인으로 운영된 때가 있었어요. 네. MB 정부 때 박성규, 김은혜 체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김행 체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보 라인을 보강을 한다.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려가기 위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볼까요? 오늘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죠?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간략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고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됐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네. 일본 총리가 서울 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이치로 총리가 만난 이후로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만나는 이 모습 자체 이걸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시바 총리의 이제 마지막 외교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외로 나가는 외교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셔틀 외교 복원된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갈까?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간세 협상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네.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다를 수는 없겠지만 유 실장이 얘기할 때는 지난 회담에서도 유용한 조언을 얻었던 만큼 같은 차원의 얘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유 실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지정학적 관계와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으로 한일 관계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일 경제 협력을 더 나아가서 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블록 등 뭐 미국의 지금의 압박을 어떻게 벗어날까라는 공동의 의기투합을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총리가 물러납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러나는 총리로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 측에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아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총리 개인의 입장이라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간세 협상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도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사가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타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인데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재협상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이 공통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북한 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국 영화 100% 관세를 말을 했네요. 그럼 우리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느 선에서 이게 외국 영화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감독과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했지만 만약 투자를 넷플릭스에서 다 한 것이다. 아하. 제작 현장이 어디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좀 억지스러운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게 뭐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한 어떤 내부 정치용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다만 의약품 100%에 이어서 또 이제 영화 100%, 또 반도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요구들을 많이 꺼내놓는 트럼프식의 어떤 또 압박들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디든 다 이제 관세를 매길 것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위성락 실장이 어제 자기는 뭐 무슨 파가 아니라고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른바 정부 내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고 자신이 동맹파로서 미국에 끌려다닌다라는 여권 내부 일각의 비판 혹은 프레임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자주파는 남북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동맹파는 한미 동맹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민주진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설명할 때 보수 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구도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요구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아예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은 대통령 주변에서 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예. 쇄신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났는데 위 실장이 저는 제가 어떤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 대통령실 안에서 가장 강한 입장을 취한 사람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위성락 실장이 지금 대미 협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무슨 파 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일정도 있습니까? 네,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았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추석 연휴, 물가 동향, 뭐 이런 민생 관련 현안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 이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네. 국회 본회의를 어제 넘었던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등이 한 4개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이 법안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